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우리 시장에서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항상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영상들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과분한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벌써 이제 구독자 13,700 명을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에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이제 상한관리 유튜브 채널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10배 성장, 메타버스, 삼성전자, 애플도 인생 몰빵, 저평가주 탑2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메타버스란 무엇이냐?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로 1992년도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199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 구글은 이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먼저 스마트 글라스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구글이 2012년도에 스마트 글라스를 선보였으며 새로운 웨어러블 시장의 확장을 예고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다만 실패했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제서야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기술의 발전입니다. 여태까지 2010년도 이후부터 스마트폰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죠? IT 기업들의 막대한 지금 현재 기업 성장으로 인한 자본이 몰렸고 그 자본에 의한 기술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에는 스마트폰만 보셔도 이 작은 것들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지금 현재 반도체가 크게 빠르게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스마트 글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타버스 장비들에 가능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게 됐고요. 심지어는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과거에 굳이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 위험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집 안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하면서 확진자 숫자가 적을 때야 그냥 그나마 활동할 만하지만 최근같이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에는 더욱더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길 원하겠죠. 그런 이런 이 욕망들을 바로 어디다 풀어줄 가능성이 높냐? 바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해소시켜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중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게임 그리고 뭐 온라인 강의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이제 서버에서 일하는 거죠. 서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일하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성장할 만한 섹터는 역시나 게임이라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 재밌는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유를 어느 정도 박탈당했죠. 자유를 박탈당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분노나 그에 따른 이 욕망들이 해소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공격성으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요즘 자극적인 컨텐츠 혹은 불만이 섞인 컨텐츠 혹은 그 이외에 이제 웹툰 이 만화만 보더라도 이런 폭력적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실제 주변만 살펴보셔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기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이러한 폭력성을 해소시켜 줄 만한 무언가는 가장 게임과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면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예, 그들 중에서도 근데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웬만하면 1차 상세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주식을 찍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메타버스는 많은 사람의 욕망들을 풀어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즉
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도망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맞서 싸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료를 불러오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티기 위해 희생을 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 사람마다 각자의 행동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왜 게임상 넷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데이터로 결국 쌓이게 될 거고요. 수많은 이런 인간이 판단하는 이런 데이터들은 어디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냐면 초인공지능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요즘에 인공지능에도 종류가 있는데 인공지능을 이 교육시키는데 가장 최근에 선택한 글로벌 이제 기업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딥러닝입니다.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만능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딥러닝 방식의 가장 최대 단점은요.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초인공지능을 엄청난 딥러닝 학습을 돌리면서 초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럼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얻겠다? 메타버스에서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준비해 왔고 1919년도, 18년도, 17년도부터 준비해 왔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기 시작한 게 2019년 당시입니다. 19년도 당시부터 2023년에 완공되는 보통 19년도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면 짧으면 2년에서 길면은 4년, 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완공되는 시기가 2023년으로 정해진 거죠.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10위권 성능을 자랑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이며 10위권 성능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도 이런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데이터 센터를 구글이 짓는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 지금 서울과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IDC를 설립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 센터를 결국에는 만들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AI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딱 보이죠. 메타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데이터를 쌓아놓은 걸 어디다가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고 데이터 센터에 저장한 걸 가지고 AI 딥러닝을 시키겠다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DDR5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게 DDR5고요. 이 DDR5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간 이유가 그냥 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DDR5에 대한 기대감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최근에 삼성전자도 강한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삼성전자도 강하게 튀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게임 산업이라든가 서버를 돌리는 데도 물론 사용되겠지만 이런 데이터 센터와 대규모 서버용에 반드시 필요한 게 DDR5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DDR5까지도 관련 종목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것에 대한 수요가 언제 등장하겠습니까? 언제? 2023년에 데이터 센터들이 완공된다라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2022년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 23년도,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건립되고 데이터 센터들이 더욱더 많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서 DDR5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같은 경우 한국에 짓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 지어낸 이유예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은 거의 다 미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에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 특히나 미국의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에 방문한 이재용이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이번 주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론 내었죠. 삼성의 미국 파운드리 신공장 테일러시 확정입니다. 기존 오스틴 공장과 투트랙을 운영하면서 1,700억 달러 해외 단일 투자 최대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2024년이죠. 이게 시기가 데이터 센터 건립과 이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고 AI가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초인공지능까지 만드는 이런 루트를 그려가는데 그 시작점이 2023년하고 24년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흐름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IT 투자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봤을 때에는 메타버스라는 이 테마가 이런 업종이 이제는 업종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종이 단순해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DDR5와 AI와 데이터 센터와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향후에 나올 반도체 대파동이 2024년에서 25년 정도에 예상된다라는 것, 빠르면 23년부터 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부터 엄청난 수요의 증가가 예상이 돼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최근 뭐라 그랬죠? 시장이 한 번쯤 더 빠질 수 있다는 설명드렸죠. 미국의 재무장관 부채한도 협상 이야기입니다. 직전에 주식시장을 급락시켰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디폴트 이야기와 함께 증시 자체가 일주일 만에 10% 이상 빠졌고요. 코스피 증시조차도 최근에 지금 이제 거의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바로 이 부채한도 협상이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악재가 커지게 되고 미국만의 악재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제막 회복을 이야기하는 상태에서 미국만 독보적으로 회복하는 상태에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디폴트 이야기로 글로벌 악재를 터트려낸다, 지금 이제 터져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실제 이런 분위기는요 과거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양적 완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쭉 올라갔었잖아요. 이랑 비슷한 케이스가요 바로 언제 있었냐면요, 바로 2011년도 당시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이때 당시에도 이 글로벌 금융 악재가 터지고 나서부터 증시가 폭락했고, 폭락한 다음부터 양적 완화라는 이슈와에 1년, 2년, 3년까지 3년 반까지 증시가 엄청 어마무시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때 동안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해 줬던 거죠.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2011년도 7월 달, 8월 달 넘어가는 시기 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냐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강등한다라는 악재하에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는 무제한 박스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런 무제한 박스권에서 놀았어요. 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갔죠. 미국만 독보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양적 완화 이후에 끌어올린 증시가 현재 1년, 2년 풀로 채우고 있고요. 풀로 현재 채운 상태에서 어떤 하방이 남은 겁니까? 다시 한번 부채한도 협상, 뭐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이슈라도 터져서라도 악재가 터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재 타이밍이죠. 한 번쯤 급락을 한번 때려주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한 번의 하방, 적어도 못해도 12월 15일, 12월 15일에 부채 한도 유예상한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잘 끝나는지, 악재가 해소되는지 정도는 최소한이라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관련 종목들, 그때부터 최근에 올라갔었던 DDR5 반도체 관련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을 쓸어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른 흐름은요,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얘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것도 대한민국의 정책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이재명이라는 대선 주자가 갑자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디지털 대전환 지금 135조 투자를 하겠다.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투자를 통해서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인프라 투자와 기술 경쟁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데이터 경제 3시대 인프라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와 5G와 6G를 뽑았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인터넷 서버입니다. 서버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 분석을 해서 결과로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인공지능하고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하고 결국에 이어지는 건데 한국도 이런 정책적인 흐름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기존에 워낙에 많이 올라갔고 오히려 국내에서 덜 올라간 종목들로 친다라고 한다면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조정받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AI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께 직접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어디다 올려드렸냐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려드렸는데요. 실제 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시면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등주 포착 자료를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AI 관련 종목들 보이시죠? AI 관련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보여질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들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여러분들 올려놨습니다. 이제 보시면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만 C램, 네페스, 유비벨록스, 셀바스 AI, 알체라 같은 대표적인 AI 관련 종목들을 싹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뭐까지 올려드릴 거냐면 DDR5 반도체 관련 종목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까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뭐 몇 가지 겹치는 종목들이 있을지언정 뭐 오히려 겹치는 종목들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만약에 한번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빠진 다음부터 분명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결국에는 이 시장에 딱 23년에서 24년 정도의 목표를 맞춰 놓고 대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저점에서 쓸어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잘 살려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계좌에 장기 투자로 쭉 묻어두고 안심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충분히 편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보너스로 이 시장은요 급락 뒤에 반등을 하는 시장인데 그 뒤에 결국 미국 시장이 주도할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찍을 만한 주식도 같이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뭐 숨겨진 종목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을 싹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대표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주식 한두 개 정도 섞어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올라오는 지금 이제 어플에 올라오는 글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이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임시 링크가 있습니다. 임시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DDR5 관련 종목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 같이 여러분께서 정리해 두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메타버스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선행되면서 실적으로서도 안정되면서 실적 성장과 함께 쭉 대세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